이럴 바에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매매하지 왜 내가 지금 본업을 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2022년도 마지막 영상일 것 같네요. 다음 주 금요일은 12월 30일인데요 12월 30일 날은 종무식이 있어서 휴장이죠. 다음 주에는 저도 2022년도를 좀 돌아보면서 반성도 좀 하고, 또 앞으로 2023년도에는 또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해보고, 비중 조절 그리고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설계도 좀 해보고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에 찍는 마지막 영상일 것 같네요. 이번 주에는 조금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봐서요, 이렇게 3일 이렇게 손실을 봤는데 다시 이제 수익금이 또 많이 줄어들었죠. 이번 달 8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되지 않고 있네요. 오늘은 매매에 대한 얘기보다는 2022년도의 마지막 영상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3억 정도 수익을 내면서 아주 좀 참 주식이 쉽다, 또 건방지게 세상의 돈이 다 내 것 같고 내가 주인공 같죠. 수익이 잘 날 때는 굉장히 모든 게 쉽게 느껴지고요, 모든 게 다 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서 7, 8, 9월 달에 계속 이제 힘들었다고 했었죠. 4달 연속. 6월 달에 제가 억대의 손실을 받아 뭐 그런 영상도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4달을 힘들면서 10, 11, 12월 달에는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썼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작년부터도 계속 파더쌤처럼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겠다 하면서도 계속 비중 조절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속해서 손실을 보다 보니까 강제로 비중 조절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오게 된 것도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강하지가 않죠. 상따를 해도 예전처럼 뭐 진짜 막 3억씩 질러본다 그러고 싶은 종목도 사실은 없고요. 그러면서 이 비중 조절이란 큰 숙제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10월, 11월, 12월은 사실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매매에 대한 금액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큰 이정표를 좀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건지를 좀 많이 느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올해는 저는 주식을 하면서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알지만 못하는 매매가 또 있습니다. 저는 전상 매매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알지만 잘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굉장히 많죠. 뭐뭐 하는 척, 잘난 척, 뭐 아는 척, 척하는 거 많은데 저도 뭐 모르면서 안다고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정확히 어떤 걸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면서도 잘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그 매매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매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을 하다 보면 메타인지는 저절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환상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여기서 바로 사면 바로 슈팅 팍 나오고, 보슬이 사면 무조건 다 수익일 것 같고 매일매일 수익을 낼 것만 같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건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기만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기본기에 충실한 매매를 해야 되고, 이 기본이라는 거는 사실 진짜 간단한 데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매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다. 이거를 해야지만 메타인지가 늘어납니다. 메타인지의 힘이 커져요, 여러분들. 매매일지 작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매매일지 작성을 매일같이 작성하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요번에 제가 절제신공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강사님, 상따 강의하면 앞으로 상따가 변하거나 변형이 오거나 잘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파더쌤이 어떤 F존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절제신공님의 그런 상승장에서의 그런 눌림 매매 같은 것들 있죠. 이 매매, 상따라는 매매요. 제가 2011년 9월 달에요. 어느 회사에서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강의를 하는 데가 아니고 약간 리딩방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강의는 한 번도 안 하고 강사라는 사람이 하루에 한 5분? 10분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회원들끼리만 채팅창 있죠. 거기서 뭐 종목 보고 좋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거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그래서 거기에 관계자들이 있었겠죠. 회사 관계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신적인 존재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그때 맨 처음 2011년도 9월 달에 시작했던 매매는 상따 매매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 배운 기법이 상따였어요. 지금 10년이 지났죠. 2022년도가 됐습니다. 상따가 없어졌나요? 제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상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상따라는 기법은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이번에 절제신공님의 그런 눌림 매매를 또 배우면서 그 다음에 제가 2011년도 이때 이거 환불 못 받았습니다. 한 130만 원인지 120만 원인지 얼마를 냈는데 걔네들이 환불 안 해주죠. 일주일 딱 듣고 이거 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배우고 싶었는데 여기는 주식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탁 카페에 제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2011년도 10월 달이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강의를 55만 원인가 그때 수강료가 그랬거든요. 이때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뒤로 3년 동안 했던 매매는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가고 눌림을 주는 종목 3일선, 3호, 7, 9, 20엔벨로, 10엔벨로, 15일선 매매, 21선 매매, 61선 매매, 121선 매매까지 하여튼 이런 매매들을 했었어요. 그 눌림 매매를 했던 거죠. 일봉상 눌림 매매를 3년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 제가 거의 그때는 이제 종배만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초보자 치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재능이 있나 보다 주식에. 그런 마음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됐던 거고 그 뒤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랑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있죠? 내가 지금 짱인이다. 직장을 유지를 하면서 매매하는 거랑 전업을 딱 하잖아요. 와, 그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얘기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종배로 돈을 벌거나 매매로 돈을 벌 수 있죠. 전업하면 바로 돈 벌 것 같죠? 안 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져요.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매도하고 나서 평소에도 제가 이제 매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바에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매매하지 왜 내가 지금 전업을 하고 있을까? 전업이라면 모름지기 돌파, 스캘핑, 하루에 매매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매매들을 그래서 하게 됐던 거예요. 하루에 진짜 쉼없이 10번, 20번, 많게는 100번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게는 한 3, 40번씩도 매매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냥 사고 팔고 그러다 보면 직장을 다닐 때는 그렇게 매매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전업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초창기 전업을 하게 되면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돈을 벌어야 되고 내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달에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또 와이프한테도 줘야 되고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전업을 하잖아요. 전업을 할 때 진짜 어려운 부분은 딱 그런 겁니다.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좌가 일단 좀 줄어들잖아요. 내 원금이 1억인데 이번 달 1,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9,000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생활비를 또 500을 빼줍니다. 그럼 8,500이 되죠. 그 다음 달에 또 1,500이고 얼마 손실을 봐요. 7,000으로 줄어요. 생활비 500 빼주고 나면 또 6,500으로 줍니다. 생활비가 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업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죠? 하여튼 전업이라는 거는 이런 생활비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리고 이거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저도 지금 사실 매일 그렇게 매매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밀리고 있는데 종목이 없는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조급함이죠. 이런 마음이 굉장히 좀 매매에서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제가 2022년도가 됐죠. 제가 이제 조금 안정세에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백리그 나가면서 1등 하면서요. 백리그 나가서 1등 하고 다시 이제 무너졌다가 2020년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유튜브 영상도 찍고 강의도 하게 됐죠. 사실은 2019년부터 한 4년 정도는 괜찮았지만 올해 좀 많이 힘들었죠. 제가 많이 힘들어 했어요. 6, 7, 8, 9월 달 손실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나는 어디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고 또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다음 주 또 이번 주 주말 해서 좀 많이 가져볼까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성장했을까? 저한테는 바로미터가 있죠. 파더쌤이라는 바로미터가 있고 또 절제신공님 그렇죠. 이분들 경력이 다 20년이 넘었어요. 파더쌤은 심지어 2008년도에 제가 2017년도에 강의를 하셨었나? 하여튼 이때 들을 때도 20년 차라고 했어요. 근데 뭐 지금도 이제 그 다음부터 왜 우리가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20년이야 이러고 이제 마시잖아요. 사실은 20년이 더 넘었어요. 한 3, 4년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절제신공님도 뭐 마찬가지시고 20년 이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파더쌤이 절제신공님도 그렇고 파더쌤도 월천 트레이더가 됐을 때가 한 이때 2017년도에 나타나셨을 때 1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한 14, 15년 전부터는 월천 트레이더가 되신 거죠. 그리고서 다시 월억 트레이더까지 성장을 할 때 굉장히 긴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바로 넘어가진 못하셨대요. 근데 저는 아직은 사실 저는 월억 트레이더가 아니죠. 월천 트레이더죠. 뭐 월억 트레이더면 사실 1년이면 매월 월억을 내는 건 아닐 테지만 평균적으로 월억 트레이더라는 건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달에 1억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년에 적어도 10억은 벌었어야죠. 저는 아직은 월천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저도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이 가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매매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매매가 바뀐다기보다 그 마음이 커야 돼요. 마음을 키워야 되고 그릇을 키워야 되고요.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파더쌤이 자주 해주시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나는 성장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고 나는 성장할 것이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말 여러분들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굉장히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뻔한 얘기를 진짜 살다 보면 정말 맞다.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이 뻔한 얘기를 실천하고자 마음을 먹다 보니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힘들어하면서 이제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비중 조절을 지금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마 제 수익금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게 쌓여서 1년이고 2년, 3년 이렇게 쌓여가서 제가 이런 계좌 관리나 이런 걸 쌓아간다면 저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저도 더 멋지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어디까지 성장을 했나 그리고 그거는 저는 파더쌤과 절제신공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디까지 성장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참 올해는요 굉장히 좀 좌절도 많이 했어요. 하반기에 좀 좌절도 많이 하고 또 저의 약점 나의 단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또 강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찾았고요. 뭐 요거를 매매로 예를 든다면 아침에 이렇게 쫙 상승을 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제 마음은 딱 뭐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대요. 근데 손절을 잘 못해요. 제가 여기서 뭐 바로 손절하면 되는데 손절을 잘 못합니다.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끌려다녀요. 근데 제가 딱 잘하는 건 그겁니다. 또 밤새 또 열받아서 고민을 하겠죠. 밤새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그대로 실행합니다. 올라오면 손실폭을 좀 만회하고 손절하는 거고요. 떨어지면 조금 더 커지지만 그냥 손절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거를 실행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통 실행하거든요. 손절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 매매 보면 다음날 아침에 손절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밤새 고민하고 그래 새로 시작한다. 새로 고침을 또 하려는 그런 다짐을 또 하는 거예요. 저도. 요거는 저의 장점인데요. 이 장중에 이거를 실행을 못하는 건 또 저의 약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매매일지를 작성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면서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시면 본인에 대한 그런 메타인지의 힘이 좀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요. 2023년도 여러분들 2023년도에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2022년도에 많이 고통 받으셨던 분들이 있죠. 일주일 동안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본인에 대한 그런 매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 토끼띠죠.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풍성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이면 또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크리스마스 주말에 좀 즐겁게 잘 보내시고 연말 연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